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지. 사실 저번에도 영상을 한 10개에서 11개 정도 올렸었는데 다 지웠거든. 지운 이유는 별건 없고 그냥 너무 쪽팔려서요. 너무 쪽팔리고 안쓰럽고 내가 이렇게까지 전문 유튜버도 아닌데 취미로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안쓰러움이 느껴져서 갑자기 부끄러운 거야. 내 얼굴 까고 목소리도 까고 이름도 까고 김건우 그렇게 까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자괴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영상을 지운 거긴 한데 다시 찍어봤습니다. 물론 예전 영상은 갤러리에서 다 지웠기 때문에 복구할 수가 없어 아예 뭐 포렌식 하지 않는 이상. 지금 밥을 먹고 왔는데 지금이 12시 넘었어요. 점심 먹었지. 근데 백수인지라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발은 씻었네. 근데 발을 씻은 이유도 무좀이라서 그래. 정말 더럽고 역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건우 인생. 근데 진짜로 인생이라는 게 진짜 그런 것 같아. 성공하려고 발악을 하면 할수록 성공에서 더욱더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거의 매일 영상을 찍을 생각인데 주제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자기 만족을 하는 건데 주제가 뭐 필요하진 않겠지. 이 채널 이름도 그냥 김건우이기 때문에 닉네임도 그냥 김건우 본명을 쓰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솔직담대하게 가감 없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헬스가 끝났는데 시험까지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2달도 안 남았지. 21일이 시험이니까 한 55일 정도 남았는데 자꾸 트름이 나오네. 트림인가? 뭐 아무튼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시험까지 얼마 안 남아가지고 2달간은 운동 안 하기로 했어요. 정확히는 무산소 운동을 안 하기로 한 거지. 헬스에서는 항상 무산소만 했으니까. 뭐 걷기나 달리기는 하고 싶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근데 달리기 같은 경우는 내가 거의 안 하니까 걷기 위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다니까. 헬스를 안 하니까 격한 운동, 뭐 데드리프트 120kg 된다 할지, 130kg 된다 할지, 스쿼트가 벤치프레스지. 벤치프레스 90kg 된다 할지, 스쿼트 한 120kg 하는데 3대 340 정도는 되거든. 그러니까 1대 기준으로 한 113 정도는 되는데 그렇게 격한 운동을 하면은 배가 엄청 고픈 거야. 그래서 물론 그것도 먹으면 근육이 다시 붙기 때문에 상관없긴 한데 문제는 뱃살이지 뱃살. 내가 백수인지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살이 엄청 잘 찌는 거야. 그래서 이 모순이기도 한데 운동을 그만뒀잖아 내가. 운동을 그만두니까 하루에 600g에서 400g 정도 살이 점점 빠지는 거야. 물론 인바디 기계가 우리 집엔 없기 때문에 그냥 정확히 체중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근손실일 수도 있고 체지방이 준 걸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 재보기 전까지는 그런 거긴 한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 나도 인생을 28년 살아왔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다고 생각해. 뭐 자기 개발서 시크릿 같은 것도 읽어보고 퓨처 셀프 바프로프트 시리즈 이런 것들도 읽어보고 성공파리 강의도 많이 들어봤는데 물론 유료 강의는 절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공파리. 다만 유튜브에 뭐 그 사람이 성공파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와이 네즈텍님이나 뭐 김승호 회장님이나 켈리치 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강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나도 성공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건 결국 운이더라고. 물론 내가 아직 성공해보지도 못했고 28살밖에 안 먹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운이라고 생각해.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그 치열함은 칭송받아 마땅한 아주 건전한 가치라고 생각해. 적어도 남을 끌어내리는 것보다는. 하지만 사람은 겸손의 미덕이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의 응급술사의 주제가 뭐야? 진리를 향한 끝없는 탐구 정신. 성취에 대한 욕구, 끝없는 욕구. 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그 기준선을 그러니까 마무리해 주는 게 뭐다? 겸손에 대한 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강철의 연금술사가 명작인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진리를 향한 끝없는 호기심. 이건 좋다 이 말이야. 인간의 탐구 정신이지.
끝없는 문명의 진화 이거 좋단 말이야. 근데 그거만큼 중요한 게 인간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 능력이라는 거지. 인지 능력이라는 거지.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네 한계를 굳이 확인해야겠냐? 이런 식으로 약간 무한대로 꿈을 발산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아는데 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성공팔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한계를 알아야 강해질 수 있는 거지. 잠깐만. 펜을 떨어뜨렸네. 난 손가락으로 이렇게 펜을 만지작 만지작 하는 걸 좋아합니다. 변태 같나? 오늘 상당히 업된 기분인데 그냥 공무원 시험까지 2달도 안 남았지. 6월 21일이 시험이니까. 근데 뭐 국가직은 안 받습니다. 국가직은 사회복지 직렬이 없으니까. 난 사회복지 공무원 할 거니까. 이번이 4번 떨어지고 5번째 도전이란 말이야. 자꾸 트림이 나오네. 짜증나게. 사실 미역국에 밥 말아서 2그릇 먹었거든. 밥이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는 거야. 모르겠다. 살 찌면 찌는 거고 살 빼면 빼는 거지. 뭐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에는 엔딩 가사가 이런 게 있잖아. 뼈는 어차피 모래가 되어 사라질 텐데. 정말 허무주의지. 그래서 진격의 거인에서 지크 예거인가 그 사람이 이런 말도 해. 지크 예거가 좌표의 공간으로 가가지고 시간도 공간도 의미가 없는 그 공간으로 가가지고 그냥 지구상의 생물이 최초의 단세포 생물부터 인간에 오기까지 모든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조 유미르가 보여주는 걸. 그걸 보고 그냥 현타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생물은 증식하는 게 목적이고 우리 인간도 생물인 이상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짓밟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 이런 식의 현타에 빠져버리는데 사실 실존은 본질 앞선다고 하잖아. 인간은 본질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치열하게 실존할 필요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굳이 명명한다면 정의한다면 그게 바로 실존인 거지. 물론 실존이란 단어 자체도 과학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갑이 있잖아. 이 지갑은 실존하는 것일까? 당연히 실존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갑을 이루는 가죽 그리고 가죽을 연결해주는 실이 실존하는 거지 지갑 자체가 실존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왜? 예를 들어서 이 연필통이 있잖아. 여기에 돈을 가지고 불편하겠지만 그걸 짤랑짤랑 들고 다니면 이것도 지갑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생긴 게 지갑이라고 해서 지갑인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팽개 쳐놓으면 이건 지갑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지. 따라서 지금 이 지갑은 실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잉? 진짜요? 물론 나도 철학을 아직 제대로 공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나는 주로 엄카를 쓰기 때문에 엄마 카드를 쓰기 때문에 현금을 잘 안 가지고 다니거든. 그래서 여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나 여기 이종 보통이라고 써있는 운전면허나 그런 카드 지갑의 원래 용도는 돈을 들고 다니는 건데 이거는 카드를 들고 다니는 그냥 굳이 말하자면 포켓몬스터의 포켓볼이랄까? 포켓에 넣고 다니는 지갑 포켓 지갑인 것 같아. 돈을 넣고 다니는 지갑이 아니라. 따라서 이거를 만약 지갑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이 지갑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아니 있잖아요. 하지만 이걸 과연 지갑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건 다르다는 거야. 사람다워야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두순이나 조주빈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인간 이하의 쓰레기 취급을 한 이유가 뭐야?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흉악한 죄를 많이 저질러 왔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자들의 천부인권을 부인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거는 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사람다워야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이 지갑을 돈을 들고 다니는 용도로 쓰지 않는다면 이건 더 이상 지갑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 지갑은 실존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명제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실존한다. 이건 맞는 말이야. 물건이긴 하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만 이걸 지갑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는 거야. 남들이 볼 땐 다 지갑이지만 이 물건의 주인은 나 김건우잖아. 근데 난 현금을 잘 안 가지고 다녀. 이런 종합적인 맥락을 고려해야만 지금 이 고체라고 할게. 이 고체의 본질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철학이야. 실존주의 철학이라고도 하지. 실존주의 이전의 철학은 내가 명명한 거야. 다 본질주의 철학이라고 생각해. 뭐 플라톤이 됐든 디오게네스가 됐든
칸트가 됐든 다 무언가의 본질, 무언가가 무언가일 수 있게 만드는 그 특성을 가지고 정의를 했다면 실존주의부터는 그 특성을 정의하고 명명하는 인간의 머리를 분석했다는 거야. 자꾸 드림이 나오네. 엄마가 미역국을 참 맛있게 요리해 주셨습니다. 나도 자기계발서 참 많이 읽었습니다. 대표적인 자기계발서가 이거지, 이거. 이놈의 책. 퓨처 셀프. 미래의 나와 연결되어라. 그래서 미래의 나를 미리 정해놓고 역산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걸 다 성취하면 너는 잘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퓨처 셀프잖아. 근데 나는 어느 정도는 궤변이 있다고 생각해. 사람이라는 게 성취만을 위한 존재는 아니잖아. 어느 정도 겸손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바로 현존이라는 거니까. 현존 충만주의라는 거니까. 요즘 이런 책도 읽고 있습니다. 좀 성공학과는 괴리된 책인데 철학책이기도 하지.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이거 오래전에 샀는데 안 읽었었는데 이제 다 읽으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럼 여기 있는 인간은 실존하고 있는가? 실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 이 지갑은 실존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 지갑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는 내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하지만 이 인간은 딱히 본질이 없기 때문에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내가 어떻게 살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야. 그리고 조두순이 됐든 조주빈이 됐든 히틀러가 됐든 연산군이 됐든 또 나쁜 사람 누가 있냐? 누가 있을까? 이완용이 됐든 그 사람들조차도 실존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살아있다면 그 범죄자도 실존하고 있는 거야. 다만 반성은 해야지. 그러니까 좀 조율을 가지는 게 중요해. 강철의 응급술사에서 말했듯이 뭐냐, 끝없는 인간 참가도 중요하지만 인간 비판 그것도 중요하다고. 자아 비판이 안 되면 그건 암세포랑 다를 바가 없잖아. 암세포가 왜 암세포야? 체내 암세포가 생겼다고 하자. 끔찍한 상상이지만 여기 암세포가 생겼다고 하자. 이 명치인가? 이 가슴 부분에. 그게 왜 암세포일까? 그 이유는 숙주가 죽든 말든 난 무한 증식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자기 조절 능력,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암세포인 거야.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욕이 있지, 인간 쓰레기란 욕이 있지, 인간 쓰레기랄지 사회 암세포랄지 이런 욕을 과학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통 그건 사람한테 쓰는 말이지. 어떤 사람이 인간 쓰레기일까? 어떤 사람이 사회 암세포일까? 뭐 백수? 뭐 캥거루족? 범죄자? 아니야.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무한대로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 쓰레기인 거야. 왜? 그 태도 자체는 칭찬받아 마땅한데 그게 겸손까지 있었어야지. 반쪽짜리 인재라는 거야. 아닌가? 아닌 말고 우리가 흔히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부모를 죽였다랄지 자식을 팔아넘겼다랄지 이런 그런 걸 뭐라 하지? 짐승 같다고 하잖아.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런 말 하잖아. 이런 사람들만이 인간 쓰레기인 게 아니야. 쓰레기란 단어가 무슨 뜻이야? 더 이상 쓸 수 없는 물건을 쓰레기라고 하잖아. 인간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쓰레기인 거야. 그럼 인간성의 본질은 인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윤리와 마음에서 오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닉 부이치치인가? 그 팔다리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인간 쓰레기겠어? 아니잖아. 그럼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단순히 팔다리가 없다는 이유로 인간성을 상실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인간성을 상실했다고 말하는 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걸 말하는 거야. 흔히 말하는 쿨찐들이지. 쿨한 척하는 찐따들. 그런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인간 쓰레기가 맞다고 생각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야. 실존할 가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반성해야 돼. 나도 반성을 많이 했다고. 앞으로도 계속 인간은 평생 반성해야 되는 존재야. 원죄가 있으니까. 뭔 원죄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웃으면서 즐기는 자유, 평등, 복지 이런 것들이 다른 생명을 핍박해서 얻은 것이라는 걸 부정할 순 없잖아. 전쟁이랄지 또는 삼림 벌채랄지 유목민족의 뭐 농사 부족 침략이랄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밀렵꾼도 있을 수 있겠지.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도 그게 포함되니까. 근데 나는 딱히 도덕적인 인생을 살파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말 해보고 싶었습니다. 유튜브에 자유롭게. 앞으로 가능하면 매일 영상을 찍어 올릴 생각이고 뭐 샤워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더럽지. 더럽고 치사한 인생이지. 근데 백수라서 어쩔 수가 없어. 합리화하자는 건 아닌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일 나가는 사람들 중에 일 나가면 아침에 보통 씻잖아. 저녁에 씻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씻기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씻는 거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일이 생기면 씻을 거라고. 물론 이건 좀 정당화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선행을 한 거랑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행을 한 거는 레벨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랭크가 다른 거야, 완전히.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난 안 씻었기 때문에 좀 더러운 건 맞습니다. 나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도덕적으로 비판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지. 헬스하고 싶긴 하지만 공부에 집중하느라 헬스는 잠시 미뤄뒀습니다. 기간이 끝났고 연장하지 않았어. 난 헬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1시간 동안 헬스를 정말 많이 합니다. 1시간 동안 뭘 그렇게 많이 합니까? 당연히 양적으로는 1시간이 정해져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하지만 여러 개를 무겁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합니다. 예전에 벤치프레스 100kg 하다가 깔려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서 90 이상으로는 안 올립니다. 사실 80도 버겁지. 90도 그냥 삘 받아서 한 거고 85만 돼도 이렇게 거니까 벤치프레스는 확실히 어렵긴 한 것 같아. 사람은 팔로 걸어 다니진 않잖아. 다른 짐승하고 다르게. 그래서 팔 근육이나 가슴 근육 같은 게 발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는 다리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쉬운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데드리프트가 가장 빨리 성장하더라고. 스쿼트는 좀 무서워서 늦게 성장했는데 벤치프레스는 자주 해도 잘 성장 안 합니다. 90kg가 한계였고 90kg를 하면서 90kg가 되네? 혹시 나도 100kg를?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깔려 죽을 뻔했습니다. 95로 할 걸 그랬어. 어찌됐든 그러니까 왼쪽은 올라가는데 오른쪽은 안 올라가서 이렇게 되더라고. 여러 가지 잡소리가 많았는데 공무원 시험까지 약 50일 좀 넘게 남았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었고 공책 필기도 좋고 강의는 잘 안 듣습니다. 강의는 뭐별 들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사실 기본서도 잘 공부 안 하지. 대부분 기출문제 위주로 분석을 하니까 목표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 퓨처 셀프에 나왔던 것처럼 미스터 비스트라는 유튜버처럼 한번 예언을 해보자고. 6월 21일 목표가 있습니다. 6월 21일이 시험인데 국어, 영어, 한국사는 100점을 맞고 싶습니다. 진짜 100점을 맞고 싶습니다. 근데 선택 과목 2개잖아. 사회복잡계로는 뭐 1개 정도는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 행정법 총론은 뭐 2개 정도는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전 과목에서 3개 이하로 틀리는 거야. 100문제고 한 문제당 1점이니까 평균 97점 이상을 맞고 합격하고 싶습니다. 이건 예언이지.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한 69점 이렇게 나와버리면 나는 나는 진짜 최악의 악수를 두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순간. 근데 어쩌겠어. 내 선천적인 머리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노력을 덜 했을 수도 있고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고 또는 방법 노력은 다 맞는데 지속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지속도 방법에 속하지. 슬럼프를 탈출하는 것도 다 기술이니까 이런 기술이니까. 그래서 핑계댈 게 없다고 생각해. 성공은 운에 가깝지만 그 운을 끌어당기는 건 자신의 강력한 신념과 의지라고 생각해. 물론 여기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오컬트 같이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걸 말할 생각은 없지만 나는 그 낭만을 믿는 것 같아. 끌어당김의 법칙 자체가 비과학적인 건 부정할 수 없어. 정말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되는 법칙이야. 사람의 생각대로 현실이 바뀐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사람의 생각이 행동을 바꿀 수는 있어도 그 행동이 현실을 바꿔주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낭만 아니겠어? 원피스에서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늘섬도 황금 도시도
지금까지 부존재를 증명한 녀석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믿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물론 남들이 볼 때는 하늘에 뭐가 있어 구름밖에 없지 라고 하겠지만 베라미 같은 애들 실제로 루피는 하늘섬 스카이피아에 갔잖아. 그게 낭만인 거지. 그리고 황금 도시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구름의 그림자까지 남겼잖아. 그걸 보고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지. 꼬맹아, 하늘섬은 황금 도시는 거기에 있었구나. 자, 이 녀석들 다음엔 어떤 낭만을 쫓아가 볼까? 멋있잖아. 물론 그게 흔히 말하는 목적주의이기도 하지.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로 끝없이 나아가는 삶. 사실 잘 모르겠어 뭐가 맞는지. 세상을, 그러니까 인생을 거시적으로 봐서 목표를 정해놓고 역순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미시적으로 그냥 오늘은 오늘 할 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는 건지. 사실 결과는 다 똑같아. 성공이야. 거시적으로 뭐든 미시적으로 뭐든 결과는 똑같은 성공입니다. 근데 안전장치는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은 운에 가깝기 때문에 나만의 의견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물론 성공한 사람들은 아닌데요, 내가 노력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성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공은 운이어야만 하는 거야. 참 어설픈 자기 합리화와 찌질이지. 상관없어. 찌질이로 살면 되지 뭐. 찌질이로 산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정체성은 인체라기보단 인격에 있기 때문에 죽진 않지만 찌질하게 사는 건 좀 비참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 사무라이 정신처럼 이렇게 살 바에 죽어버리겠다 할복을 하든가, 선비 정신처럼 아니다 부모가 주신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살든가, 조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 선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 오랜만에 영상 켜봐 헛소리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